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예요. 많은 분들이 토요 미스테리 기다려주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여러 일정으로 그동안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내일도 제가 이태리로 떠나게 되는데요. 떠나기 전에 여러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있으셔서 제가 토요 미스테리 2개 여러분께 올려드려요.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부부 살인단인데요. 단순히 생각해서 그냥 부부가 살인을 저질렀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오늘은 제가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사건들을 어떻게 부부가 같이 저질렀는가 여러분 방송 내내 생각하시게 될 건데요. 부부라는 건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들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 그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나쁜 악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는데 사실 토요 미스테리가 좀 자극적이다 보니까 오늘 이런 내용을 하게 돼서 저 굉장히 끔찍하고 굉장히 기분이 꺼림직하고 좋지 않지만 그래서 너무 어린 친구들은 이 방송을 당장 끄세요. 자, 이제 어른들만 남았으니까 시작해 볼게요. 그의 이름은 제럴드 가에고예요. 자, 그가 어렸을 적 어떤 생활을 했냐? 그의 아버지는요, 미시시피주의 가스실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죄수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어머니는 빈민가에서 매춘부 출신이었고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제럴드 가에고, 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일찍 떠나고 엄마 손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매춘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는 허락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했고 그 와중에 엄마의 많은 남자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들내미가 집에 와서 있는 걸 보면 엄마의 남자친구들이 그렇게 그를 어렸을 적부터 구타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정신이 똑바로 바뀌어 있지 않은 그의 엄마에 의해서 근친상간을 당했고요. 또 원하지 않는 성적인 것까지 강간까지 당했다고 해요. 자, 그는요 30살이 되기 전까지 20번이 넘게 감옥을 드나들었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하고 나서 32살이 됐는데 그러면서 결혼 생활도 좀 문란하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걸 7번이나 반복했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1977년 9월 그가 자신의 이상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여자예요. 자, 그녀의 이름은 샬린 아델 윌리엄스라는 여자입니다. 그녀는요 굉장히 똑똑한 여자예요. IQ가 160이 넘는데요. 그리고 바이올린 천재라고 부를 만큼 연주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고요. 게다가 바이올린 연주라는 거 사실 좀 집이 가난하면 이렇게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외동딸로 자랐고요. 그러니까 뭐 힘들게 산 여자가 절대 아니에요. 성격 또한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수줍은 성격의 여자아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 상당히 성실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가 샬린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이 샬린에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되었고요. 그녀는 그 나약한 정신을 어디에 의존하게 되냐면 마약에 의존하게 돼요. 그리고 그녀는 헤어나올 수 없는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죠. 특히 그녀는 헤로인과 코카인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 마약을 너무 오래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마약에 빠져있는 그 몽롱한 상태에 너무 오래 내가 그 안에 들어있다 보면 내 겉모습을 제대로 챙길 수가 없어요. 물론 건강도 챙길 수가 없고 외모도 챙길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적 굉장히 예쁘던 그녀의 외모가 점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녀는 대학교를 한 학기만 다니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물론 그녀가 마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결정의 그 결혼 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2번의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게 되고 계속적으로 마약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녀는 굉장히 특이한 변태적인 성욕에 사로잡히게 되죠. 자, 그러다가 그녀가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있는 한 포커 클럽에서 이 남자 가예고를 만나게 됩니다. 샬린 그리고 가예고는요, 서로를 아주 근사하다고 생각했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인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다고 해요. 사실 동거 문화라는 건 뭐 해외에서는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20대 젊은 친구들이 보통 부모님을 떠나서 많이 살고 있고 또 생활고도 겪고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동거를 하는 일은 흔한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동거를 하는 건 뭐 당시로서는 좀 빠른 거죠. 자, 그런데 이 둘의 그 약간 변태 성욕적인 부분이 서로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면서도 자극하게 되면서도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둘의 특징은 뭐였냐면, 자, 이제부터 이야기는 조금 19금이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나이가 어리다면 굉장히 듣기 거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말을 좀 정화해서 할게요. 이 두 사람의 그 변태적인 성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두 사람 다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성생활을 하는 거죠. 보통 남자는 여자와 성생활을 하고 여자는 남자와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제 성생활을 하는 걸 좋아했고, 게다가 집에다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는 것을 그들이 즐겨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둘이 동거하고 있는 이 집으로 와서 이 문란한 단체 성생활을 같이 즐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냐? 그들은 상당수가 가출한 청소년들이었어요. 특히 샬린이 굉장히 여자와의 관계를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자기는 남자친구가 있어.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부부가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와의 관계를 즐겼던 거죠. 그리고 그게 그래, 여자끼리의 관계, 난 게이의 관계도 인정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레즈비언, 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건 윤리적으로 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특이한 성적 생활을 즐기던 그들이 어느 날부턴가 이게 부족한 거야. 뭔가 이 금지된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을 했냐? 우린 이게 그냥 성적으로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적인 노예를 두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뭔가 자기들이 성적으로 우위에 있고 이들을 내 맘대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인 노예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해버릴 수 있는 성적 놀이개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1979년 9월입니다. 샬린과 가에고는 차를 타고 나가요. 자신의 성적 놀이개들을 물색하는 거죠. 쇼핑몰 또는 시장 또는 상가의 주차장, 술집 등에서 어떤 사람을 주시하고 보냐면 10대 소녀들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뭔가 집을 나온 것 같고 하다면 그녀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자신의 차까지 유인해 옵니다. 아니,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애들이 차까지 막 모르는 사람이 오라 그러는데 가요? 마약을 주겠다고 꼬시는 거죠. 나한테 좋은 마약이 있으니 내가 이거 공짜로 줄게. 아니면 싼 값에 줄게. 근데 마약이 차에 있네? 하고 차로 유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예고가 이제 또 이게 있어요. 샬리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아이들한테 접근을 해서 친절하게 내가 뭐 줄게, 내가 뭐 마약해 너한테 줄게 이러고 있지 말고 내 차에 가자 하고 차로 데리고 가면 차 안에는 총을 들고 남편인 이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대 소녀들을 납치해요. 그리고 외딴 장소로 그녀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약을 그녀들에게 주입하고 자신들도 마약을 한 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둘이 번갈아 가면서 갖는 거예요. 이건 명백히 성폭행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10대 소녀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토막내고 버려버려요. 자, 그렇게 그들에게 잔혹하게 살해를 당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자, 제가 피해자들의 사진이 살짝 왜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진이 약간 이제 올리면서 약간 왜곡이 된 것 같아요. 자, 피해자 첫 번째 사진 론다. 그녀는 17살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당시 키피라는 16살 된 또 다른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죠. 1978년 9월이었어요. 소녀가 그 세크라멘토 지역의 어떤 그 무슨 플라자에서 납치됩니다. 쇼핑몰 플라자였던 것 같아요. 자, 가해구 부부는 이 두 여자를 납치해서 밤새도록 강간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모자라서 이 둘을 어떻게 죽이냐면 여기 있는 키피라는 여자애 있잖아요. 이 여자애를 그냥 두고 차로 치워버려요. 차로 치워버려요. 이 여자애 2명 다 그냥 길에 세워놓고 차에 치워버려요. 그래서 키피가 죽게 되고 론다는 그 충돌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튀어져 나가서 도랑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권총으로 소녀들의 머리를 쏩니다. 이 둘 중에 한 소녀는 당시 발견됐을 당시에 머리에 3번의 총상을 입었어요. 아무런 원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이 성적으로 폭행해놓고 차로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총으로 머리를 쏴서 죽인 거죠. 1979년 6월입니다. 네바다주예요.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아닌데 또 다른 브렌다와 14살의 브렌다와 13살의 산드라가 이 납치됩니다. 이 두 부부한테.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부인 샬린이 앞에서 운전을 하고 가요. 두 아이들을 납치해서요. 그리고 그렇게 운전을 해서 가는 동안 제럴드 가해고 남편은 뒷좌석에서 두 소녀들을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샬린이 으슥한 곳에 차를 세워요. 그러면 차 시트 아래에서 준비해뒀던 삽을 꺼내 들고 그 삽으로 두 소녀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시체를 벌거벗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몸을 접어서 구멍을 파놓고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냥 시체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위에 바위를 올려둡니다. 그렇게 해서 브렌다와 산드라의 시체는 2년 뒤 1999년 11월에 발견되게 됐어요. 자, 여기 사진에 있는 스테이시와 카렌, 이 두 친구도 샬린과 제럴드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만났대요. 어떤 커뮤니티인지는 모르겠어요. 똑같은 수법으로 만나서 납치당했고요. 강간당하고 마지막에 처참하게 살인을 당합니다. 수법들은 비슷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경악금치 못하는 것은 그녀들이 부부, 남자와 여자한테 둘 다한테 성적으로 폭행을 당한다는 거죠. 그 외에 나중에 이제 잡히게 된 그 샬린의 사진, 나중에 이제 경찰에 잡히게 된 샬린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한 여자를 납치를 했는데 아이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있었던 그 엄마지. 그 엄마도 성폭행하고 아이는 그냥 생매장에서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외에 34살의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어요. 술집 주차장에서 납치된 시체였는데, 그녀의 그 나중에 시체를 잘 보니까 낚싯줄로 몸이 얽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했던 거죠. 삽으로 내리쳤던 것도 있고 또는 낚싯줄로 해서 질식사시켰던 것도 있고요. 자, 그렇게 그녀들의 잔혹한 행각은 계속되다가 결국 그들은 붙잡힙니다. 채팅창에 악마도 저러진 않았겠다라고 하는데 악마, 그들이 악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980년 11월 드디어 이 두 사람은 납치극을 벌이다가 체포가 돼요. 한 사람을 납치했는데 그 당시에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던 목격자가 다행히 있었던 거죠. 그가 차량의 번호판을 기록해 두었다고 해요. 당시에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피해자들이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피해자였냐? 13살, 14살, 15살 또는 30살, 20살 나이대도 다양하게 어린 나이부터 나이가 조금 30대까지 다양한 여자들을 납치해서 살인했던 거예요. 자, 경찰에 체포된 뒤 어떻게 되었느냐? 샬린과 제랄드가 따로 신문을 받게 됐는데 샬린은 경찰과 협상을 했어요.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동의하겠다. 그렇게 내가 증언을 한다면 나는 이 중범죄에 17년형 이하를 받는 것으로 경찰과 협상을 했고요. 결국 총 10명에 있어서 납치, 강간, 살인죄에 대해서 남편의 죄를 인정하고 증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샬린이 신문 도중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경찰이 물었죠. 너네는 이유 없는 묻지마 살인이야. 니네 그 변태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도대체 왜 그랬어? 그랬더니 우린 그냥 남들하고 좀 다르게 성생활하는 게 좋았을 뿐이에요. 왜 다들 그런 성적 환상 있잖아요. 좀 격한 거. 그게 좋아서 했을 뿐인데 왜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좋은 걸 안 된다는 거야? 유명한 멘트가 된 거죠. 아니, 경찰 조사 중에 왜 안 되냐고 되묻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건 안 되냐는 거죠. 난 정말 즐겼는데. 자, 여기서 이걸 윤리적인 잣대를 갖다 대야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자, 결국 1983년 샬린은 17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가예고는 사형을 선고받아요. 자, 가예고가 여기 있습니다. 가예고는 사형을 선고를 받는데요. 사형 선고 집행을 기다리던 중 2002년 7월 그는 여러분 54살 뭐라 그러죠? 40살, 54살의 나이로 직장암으로 감옥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참 그래요. 이런 사건들을 다뤄보면 이렇게 차라리 지병으로 감옥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더 미워요. 더 미워요.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1983년 이전 1980년대부터 계속 감옥에 있었는데 20년 이상을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결국은 사형을 받지 못하고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될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때려 죽이고 싶었을까요? 부부살인마 샬린과 가예고의 이야기였습니다.